지금 9분 정도가 오셨네요. 한 절반 정도는 강의로 들으셔야 될 것 같네요. 우선 본격적으로 공부 수업에 앞서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공부방이 만들어진 지는 지금 벌써, 한 6개월, 반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아요. 반년은 안 되지만 한 5개월 이 정도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쭉 품목을 말씀드리면은 뭐 귤에 대한 것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뭐 주로 식품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식품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아쿠아픽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제품도 있고, 지금 한 20개가 넘게 지금 저희가 공부할 수 있는 품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은 만약에 참여하셔서 공부를 직접 해보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마진을 붙여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루트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는데, 혹시 공동구매 해보신 적 있으세요? 주변에서 뭐 제안이나 받거나 이래서 해보신 적 있으세요? 글이 조금 크죠? 지금 공고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드리면은,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은 공고가 2014년도에서 2015년도까지는 되게 활발했어요. 정말 활발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아져가지고, 공고의 진입장벽이 아니라 업체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음, 누구나 이제 좀 업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예전의 구조를 설명드리면, 수입자 혹은 제조사, 여기서 도매에게 물건을 줬어요. 도매에게. 그리고 중도매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이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소매고 여러분들이 구매가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구가 옛날에는 어떻게 왜 공구가 많이 진행이 됐냐면, 어, 도매업자에게 받을 수도 있고 수입업자에게 받을 수도 있고, 이 두 군데 중에 하나에서 여기 중간 가게를 이제 없애버리고 바로 도매에서 구매, 아니면 제조사에서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이 소비자라고 할게요. 물건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좀 중간 마진이 줄어들겠죠. 업체에서 주는 중간 마진이. 그렇게 하면서 대량으로 물건을 주면 소매에게 하면서 중간 마진을 없애면서 소비자가 바로 제조사에서 물건을 받거나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서 단가가 좀 낮아져요. 그러면서 소비자에게 제조사나 이제 뭐 도매하는 사람들에게 제시를 해가지고, 물건을 내가 많이 가져올 테니까 예, 물건을 좀 싸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물건을 많이 가져와서 파는 게 공동구매 형식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예전에는 수입자에서 수입이나 뭐 제조사 도매에서 다이렉트로 물건이 오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어, 왜 오지 않았냐면, 여기서 판매하는 게 루트가 다양하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는 무조건 도매를 거쳐야 되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잠시만요. 여기 공구 링크 때문에 문의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잠시만요. 이 링크 하나만 전달하고 다시 이어서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예.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개념을 알려드리면 수입자에서 소비자까지 가는 그 단계가 무조건 도매를 거치게끔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 스마트 스토어나 뭐 소셜 커머스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수입사에서 바로 소비자로 예, 판매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공구가 그 사이에 이렇게 들어갈 구멍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더 이제 아예 가격적으로 예시를 드리면 수입자 제조사에서 원래 1,000원에 팔던 게 있었어요. 그럼 도매에서 1,000원의 원가가 도매로 넘어가면 보통 1,150원 정도, 1,200원이라고 볼게요. 그리고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때는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상승을 하냐면 약 2,000원까지 상승을 해요. 원가가 1,000원이지만 도매를 거쳐서 소비자까지 오면 한 2,000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어, 그러면 여기서 마진을 어디서 가지냐면 여기서 넘어가는 가격이에요. 그러면 도매에서 많이 마진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도매에서 왜 마진이 발생하냐면 뭐 유통비용이라든지 뭐 입점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도매에서 대부분 다 가져가요. 이거는 제가 직접 수입을 하거나 이렇게 해봐서 경험을 해봤는데 저희가 1,000원에 수입하면은 도매업자에게 1,200원에 넘겨요. 그러면은 도매업자가 무려 소비자에게는 2,000원, 2,400원에 물건을 팔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갭이 엄청나게 많이 넘어갔거든요. 근데 어, 소비자가 그러면은 이제 도매에서 뭐 유통 마진 빼고 뭐 하면은 소비자가 받는 구조가 좀 더 낮아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공구 개념이 예전에는 어떻게 도입이 됐냐면 소비자가 직접 제조사나 뭐 이런 데 연락을 해서 물건을 조금 싸게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물건을 팔아볼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대량 구매하면은 조금 싸게 좀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뭐 100만 원어치, 200만 원어치 구매를 할 테니까. 그러면은 소비자가 여기서 수입자가 도매한테 1,200원 넘기던 거를 수입자에서도 좀 마진을 좀 더 보고 한 1,400원에 바로 소비자에게 제공을 해요. 그러면 소비자는 1,400원에 받아서 약간의 마진을 붙여서 1,600원에 공구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2,000원에 사야 될 거를 어떤 사람이 중간 마진을 다 없애고 공구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대량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서 1,600원에 팔게 되는 거예요. 나도 벌써 마진을 볼 수 있죠. 200원의 마진을 볼 수 있는 거죠. 제조사도 원래 1,200원에 넘겨야 되는 걸 공구하는 사람들한테 넘기면 200원의 마진이 더 붙죠. 이렇게 해서 약간 상부상조가 되는 구조가 돼서 공구를 진행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물론 온라인이나 이런 게 발전했지만 가격 노출이 잘 안 됐거든요. 내가 공동 구매하는 사람한테 줘도 이 사람이 어떻게 팔든 가격 노출이 잘 인터넷 온라인에 잘 안 됐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 스토어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수입자가 아예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아니면 쿠팡이라든지 이런 소셜 커머스 있죠. 이런 소셜에서 바로 1,500원에 팔아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수입자 입장에서는 제조사 수입자에서는 바로 고객한테 다이렉트로 물건을 납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들도 마진이 좀 더 생기고 소비자도 원래 1,600원에 사던 걸 1,500원에 사는 거예요. 이게 큰 업체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득을 보겠지만 최근에는 다시 어떤 구조로 되냐면은 제조사나 이런 데서는 이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또 인력을 또 따로 둬야 되는 거예요. 뭐 유통이니까 어쨌든 뭐 홍보도 다시 해야 되고 뭐도 다시 해야 되고 전부 다시 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력도 들어가고 또 소비자도 일일이 대응을 해야 되고 원래 그런 것들을 도매에서 다 대응을 했는데 소비자에서 그런 것들을 하니까 소비자에서 막 대응을 해야 되니까 자기네한테 할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다시 공구가 진짜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그냥 아 제조사나 뭐 수입자에서 바로 소매를 진행하던 것을 나는 귀찮으니까 그냥 대량으로 가져가 그냥 그렇게 해서 너네들이 알아서 팔든 알든 나 알아서 나는 그 이후에는 신경 안 쓸게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틈이 많이 벌어지면서 다시 공구 시장이 조금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원래는 도매상이 중간에 꼭 있었어요. 그런데 그 스마트 스토어가 발전하게 되면서 제조나 수입자들이 바로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소매자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귀찮으니까 이걸 아예 빼는 거예요. 그리고 유통을 무시를 못하는 게 이 도매업자들이 나름 홍보를 진짜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서 마진도 좀 많이 챙기고 하는데 중간 도매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백화점을 생각하시면 돼요. 수입자들이 도매업자, 백화점에게 바로 물건을 넘기면 도매업자들이 자기네들 물건을 가지고 각 지점별로 뿌리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수익을 엄청 많이 봐요. 저가 경험을 예로 드리면은 이전에 제가 이제 수입을 해서 1,000원짜리 진짜 실제 수익 금액이 1,100원이었어요. 이거를 마진을 최소한을 해가지고 1,210원에 진짜 10% 정도 남겼죠. 남기고 백화점에 넘겼더니 이걸 얼마에 팔고 있냐면 2,500원에 팔아요. 백화점에서. 어떤 백화점 같은 경우에 3,300원까지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물건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어떻게 보면 폭리를 취한다고 하지만 백화점 물류창고에다 갖다가 제품을 넣어놓으면 그 사람들이 전국 지점에 다 알아서 갖다 뿌려주고 또 AS도 신경 써주고 판매도 사람을 붙여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잘 하고 있긴 하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약간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이런 것들이 있죠. 외국에 태국에 갔는데 망고 말린 게 1,000원이에요. 1,000원. 그럼 이게 어떤 구조로 들어오냐면 수입을 하게 되면 관세가 45%가 붙어요. 근데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후진국 같은 경우에는 마진 구조가 되게 안 좋게 돼 있거든요. 이게 태국 망고가 망고 말린 게 원가가 대략 한 750원 정도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운송비 붙어야 되지 관세가 45%예요. 부가세 붙어야 되지 이걸 하면은 딱 한국에 들어오는 순간 원가가 얼마가 되냐면 한 약 1,400원 정도가 돼요. 원가. 그럼 여기서 원가가 1,400원이니까 여기서 어떤 거래든 수입자의 마진을 붙여야 되겠죠. 보통 10에서 15% 정도 붙이거든요. 수입자. 그러니까 제조사는 수입자의 마진 붙이면 여기서 벌써 예, 1,600, 10%만 붙여도 1,540원에 뭐 1,550원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해서 백화점에 납품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백화점에서 얼마에 사야 되냐면은 3,000원에 사는 거예요. 이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거랑 거의 다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태국에 가서 1,000원짜리 샀더니 한국에 와서는 3,000원이다. 그럼 중간에서 누군가 되게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 이런 구조 때문에 폭리가 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가 발전하면서 이거를 아예 무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1,400원에 들어오는 거를 어차피 10%에 붙여 팔던 제품을 한 20% 정도로 팔아가지고 그냥 한 1,700원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서 그냥 팔아버려요. 다이렉트로 고객에게. 그러니까 중간에 공구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지죠. 백화점도 오프라인 매장이 요즘에는 활성화가 안 된 거 잘 아시죠? 백화점에는 물건을 거의 상징성으로 집어넣지 판매를 목적으로 집어넣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매출이 어디서 다 일어나냐면 온라인 스토어나 공구 이런 데서 다 일어나요. 폐쇄몰에서. 그러다 보니까 공구가 설 자리가 없어졌다가 지금은 너무 귀찮으니까 이런 스마트 스토어 관리하는 것도 귀찮아요. 배송도 관리 신경 써야 되지. 예전에는 물건을 그냥 대량으로 백화점에 납품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난 백화점에 돈만 받으면은 또 수입하면 되는 거예요. 일이 굉장히 심플하죠. 근데 이거를 스마트 스토어까지 내가 신경을 쓰면은 주소 받아야 되지, 입금 확인해야 되지, 또 중요한 거는 어떤 일이 있을까? 배송을 해야 돼요. 그럼 배송을 또 내가 또 직접 해서 해야 되지. 그러니까 또 3PL에 3PL이 배송 대행 업체거든요. 그런 데에 맡겨야 되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감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실제로 마진도 그렇게 썩 엄청 마진 구조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백화점에 납품하면 들어가는 상징성도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아예 이제는 난 심플하게 할래 하고 공구나 도매를 이용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도매를 이용하다 보니까 도매 사이트도 많이 늘어나고 또 쿠팡이나 이런 거를 도매 업체에게 주는 경우가 많아요. 쿠팡에 어떤 업체가 있냐면 쿠팡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 그럼 자기한테 물건을 주면 쿠팡에다 올려줘요. 심플하게. 뭐 나는 티몬, 소셜 커머스 어디에 다 올려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도매를 요즘에는 다시 조금 선호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할 만한 것들이 꽤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공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비자도 평소보다 좀 저렴하게 먹고 그 다음에 저희도 중간에서 물건 파는 사람도 쉽게 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거든요. 예, 잠시만요.
이 강의 링크 하나만 더 보낸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서로 좋은 구조를, 좋은 제품만 얻으면은 서로 좋은 구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를 좀 좋게 이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블로그에다가 올려놓으면 다양하게 내가 이제 계속 판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블로그 마켓이 도입이 되면 결제를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물건을 팔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더 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복담 떡이 있어요. 복담 떡. 이게 지금 마켓컬리에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예, 마켓컬리에서 8,000원에 하고 있는 거를 저희가 이 복담 업체에게 지금 이제 물건을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8,000원이 아니라 저희는 약 7,000원에 받기로 했어요. 7,000원에. 판매를 할 수 있어요. 7,000원에 판매를. 그러니까 음, 소비자도 이런 온라인 사이트 이용하는 것보다 하고, 저희는 그럼 얼마에 받냐면은 6,000원에 물건을 받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홍보를 하는 거죠. 주변에 마켓컬리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중간에서 1,000원을 남기는 거예요. 물건을 팔 때. 이런 구조로 공구가 지금 들어가게 돼 있고, 어, 공구 제품은 진짜 많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 근데 원래 최근에 공구가 어떻게 또 많이 변질이 됐냐면, 이런 거 많이 제안을 받아보셨을 거예요. 업체에서 뭐 물건을 팔면은 수수료를 줄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거예요. 10,000원짜리 제품을 판매를 하는 거예요. 10,000원짜리 제품을. 그러면은 여기서 10%를 줄게. 이런 구조로 많이 설명을 해요. 너 파는 대로 10%를 줄게. 그러면 이 사람이 한 개를 팔던 100개를 팔던 마진이 10%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한 개를 팔면 어떻게 되겠죠? 1,000원 이득이에요. 그럼 100개를 팔면 10만 원의 이득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공구가 아니에요, 절대. 많은 분들이 여기에 낚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구가 절대 아니고 이거는 그냥 영업사원이에요.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 그럼 공구에서는 어떤 개념으로 도입이 되냐? 10,000원짜리 물건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공구 업체에게, 아니면 그 업체에게 제시를 하는 거죠, 먼저. 내가 물건을 100개를 팔아줄 테니까 도매가로 달라고 얘기해요. 그럼 도매가가 생각보다 저렴해요. 저렴한 데가 많아요. 이런 구조가.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판매가 되냐면, 10,000원짜리를 한 100개 정도 달라 그러면 얼마에 주냐면 한 6,000원에 주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40% 정도를 빼요. 35%에서 40%를 빼줘요. 보통 도매가가.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평균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6,000원을 받아서 나는 8,000원에 팔면 돼요. 그럼 하나 팔면 얼마가 남죠? 2,000원이 남아요. 그러면 이 수수료를 받는 것보다 훨씬 구조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가 의문점이, 그럼 내가 100개를 다 사야 되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구방이 만들어진 거예요. 공구방에서 100개를 매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하나씩 팔아도 수익이 2,000원씩 남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더불어서. 그러면은 공구방에서 많이 주문이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단가는 더 낮아지고 하나를 팔아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100개를 팔면 네, 얼마가 되겠죠? 훨씬 더 20만 원이 당장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이 100개를 파는데 20만 원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공구가 뭉치면은 큰 힘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 받아서, 이건 영업사원이잖아요. 업체에서 나한테 팔라고 주면 100개를 팔아봤자 100개 파는 거에 대한 마진뿐이 없어요. 그렇지만 공구는 뭉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를 팔아도 100명이 하나씩만 팔아도 나는 2,000원씩 마진이 남는 거예요. 원래 1,000원 마진이 남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공구방이 굴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9,000원, 1,000원, 10,000원에 팔고 있는 거 8,000원에 팔면 수익이 더 많이 생기겠죠. 9,000원까지 올려도 돼요. 9,000원까지. 그러면은 3,000원씩 수익이 남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는 그냥 소소하게 7,000원만 하고 1,000원씩만 먹을래.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냐면 밑에다가 또 도매를 줘도 돼요. 도매를. 그럼 그 밑에 사람 또 영업을 해서 또 물건을 또 이렇게 수입해서 이렇게 수거해서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가 점점
좋아지게 돼 있어요. 점점 사람들이 뭉치면은. 그렇기 때문에 어 점점 좋아질 수 있는 구조가 좀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라는 거는 점점 뭉치면은 이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익화가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저희가 이제 제가 공부뿐만 아니라 다른 수익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요거는 조금만 살짝 뒤에 얘기해 드리고 지금 공구랑 블로그 마켓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혹시 블로그 마켓은 다 들어보셨어요? 블로그 마켓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바로 네이버 페이를 이용해서 구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구방에 참여를 하시면은 좋은 게 뭐냐면 제품이 준비가 많이 돼 있어요. 지금 그냥 준비된 제품만 그냥 쭉 한번 불러 드려 볼게요. 한라봉 있고 천혜향 있고 그다음에 어 유산균, 와피, 또 단백질 음료수, 망고, 태국 망고, 또 뭐 수제청, 돼지고기,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게 왜냐면 이걸 또 지금 하나 설명을 해드릴 텐데 등등등 많아요. 지금 왜 식품이 많냐면 공부할 때 좋은 제품이 있고 안 좋은 제품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번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컵을 하나 이제 공부를 했다고 보세요. 그럼 이 컵이 아무리 좋아도 이걸 다시 사려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뭐 깨지던 아니면은 뭐 파손이 되던 없어지던 그래야 이 컵을 사거든요. 그러면은 순환이 안 돼요. 아무리 좋아도 순환이 안 돼요. 내가 좋은 뭐 도자기가 있다 그래도 이거는 순환이 안 되겠죠. 먹는 거는 한라봉인데 너무 맛있어요. 오늘 내가 먹었는데. 그럼 다음날 또 사요. 그럼 나눠줄 수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야 이거 맛있다 나눠줄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먹었을 때 또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반복 구매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장점이 뭐냐면 저희가 물건을 먹고 다음날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 번만 영업 잘해 놓으시면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이런 소문이 나면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인기가 없을지언정 이게 점점 사람들한테 조금씩 알려지면은 계속 그냥 주문이 돼요. 여러분은 그냥 공부 한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계속 주문이 들어오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공구가 장점이 그거예요. 내가 공부한다는 걸 상대편에게 알려놓으면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계속 주문이 들어와요. 그리고 지금 공부방에서 제 장점을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 어디로 팔아야 될지 되게 막막하신 분 많죠. 내가 공부는 참여하고 싶은데 어디로 판매할지 몰라요. 근데 이미 150명에 들어왔던 분들은 해볼 건 다 해봤어요. 막 당근마켓에도 올리고 소분 판매에서도 해보고 정말 다양한 정보들이 있어서 그분들끼리 교류를 할 수 있어요. 나는 여기 올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것처럼 굉장히 쉽게 공유를 할 수 있거든요. 정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음, 저희가 지금 여기 이제 들어오셨으니까 정보를 공개해드리면 저희가 만남의 광장이랑 이제 협업이 될 거예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만남의 광장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에 방송을 하기 전에 촬영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어떤 물건을 촬영할 거라는 거를 저희가 먼저 입수를 하고 그걸 세팅을 할 거예요. 물품을 받아서 간단하게 포스팅해서 리뷰를 한 다음에 방송이 시작될 때 공고를 오픈을 하고 사람들을 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블로그를 미리 포스팅을 해놓거나 뭐 여러분 주변에서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루트를 마련을 해놓으면 방송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몰리고 그거에 대해서 판매를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팅 같은 것도 저희가 다양하게 해놨거든요. 그리고 수익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공구지만 저희가 공구방의 이름이 공구방이 아니라 블로그 수익화방이에요. 그 수익화방인데 왜 여기서 수익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냐면 사실 이 공구라는 거는 블로그로만 할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맘카페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지역 카페 아니면은 뭐 단톡을 크게 운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데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물건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가진 물건이 많잖아요. 지금 이런 물건을 다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어딘가에 세팅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활용하셔도 되고 블로그 마켓을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블로그에 포스팅으로 다 올려놓으시면 남들에게 내가 이런 제품을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걸 은근히 계속 예, 알려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공부를 한다는 거는 여러분을 어떻게 보면 셀프로 계속 주변에 알리는 거예요. 블로그를 하나를 더 개설을 하시던 아니면 내가 푸드 블로거다 그러면 이런 거 푸드 같이 할 만한 것들 많잖아요. 이런 것들에서 계속 주변에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구조에 대해서 이제 하나의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은 대부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공부방에서 또 파는 게 다 주가 아니에요. 소싱을 계속 해오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오냐면 내가 여행을 갔는데 뭐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갔는데 감자가 너무 맛있고 싼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에게 진행을 할 수 있어요. 제가 그 공부가 지금 제 개인 소유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다 여러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은 밖에 나가서 제가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자가 약 한 200명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품을 100개를 주시면은 저희가 100개에 대한 견적을 내보면 저희가 팔아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물건 값을 많이 다운을 시켜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자가 5천 원인데 공고를 내가 진행하고 있다면 거기서 원가를 책정을 해줄 거예요. 그럼 소싱하는 분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고에서 3천 원이 준대요. 그러면은 소싱 하시는 분들은 마진을 남겨야 돼요. 꼭. 예를 들어서 3천 원에 받았잖아요. 5% 그런 3,150원에 공구방에다가 공지를 하는 겁니다. 제가 강원도에 갔어서 감자 맛있는 거를 컨택을 해왔는 소싱을 해왔는데 한번 팔아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3,150원에 한번 팔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사람들은 5,000원에 팔던 거 3,000원에 가져오고 3,150원 5%를 남겼으니까 사람들은 여기서 마진을 판매 마진을 항상 많이 줘야 돼요. 그럼 여기서 뭐 3,500원에 물건을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5,000원에 팔던 감자가 3,500원 파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판매하는 사람도 소싱해 오는 사람도 이 구조에 따라서 물건을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공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소싱을 할 수 있고 누구나 공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방에서. 저만 물건을 이렇게 가져올 테니까 이걸 가지고 팔아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서 다양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 과일 장사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고기 장사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런 분들이 판매 루트를 얻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나 좀 마진을 내가 이 정도 남길 테니까 한번 팔아보시라고 이렇게 해서 소싱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그러면은 저희 방에서 장점이 뭐냐면 누구나 다 소싱을 하고 누구나 다 물건을 팔 수 있어요. 이 물건을 많이 팔고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물론 생각해 보시면 소싱하는 게 훨씬 이득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귤농장에 가서 귤을 소싱을 해왔어요. 그러면은 100명에게 이걸 딱 해주면은 한 사람씩만 하나의 구매를 해도 100개, 200개는 금방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맛있다 그러면 계속 구매가 일어나는 거죠. 바이럴이 되는 거예요. 구매한 사람이 맛있다 그러면 또 그 사람 다음 사람이 하고 몇 사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 쪽으로 계속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소싱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100개를 산다고 하면은 저 재고가 남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거든요. 재고가 필요가 없어요. 이게 재고 왜 필요하냐면 물건을 소싱을 할 때 일단 최저 단가를 받은 다음에 물건을 어느 정도 팔겠다는 보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물건을 팔아볼 테니까 많이 팔릴지 못 팔릴지는 사실 장담을 하면 안 돼요, 절대. 대신 이렇게 많은 사람이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열심히 팔아보겠다고 하면 물건을 낚여줘요. 그리고 업체에서 이거를 거절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왜 거절할 이유가 없냐면 자기네들은 판매 루트가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판매 루트가 하나 더 생기고 또 저희는 공구방이니까 가격을 오픈하지 않아요. 온라인에 막 올려놓고 판매를 하지 않아요. 뭐 스마트 스토어에 올릴 때는 사람들이 딱 가격을 정해줘요. 스마트 올릴 가격을. 그러면은 스마트 올린 가격을 정해주고 어차피 다 비공개적으로 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업체 입장에서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판매 루트를 더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구조로 되냐면은 지금 이 가격을 올려놔요. 3,150원에 파세요라고 가격을 올려놓으면 각자 다 활동 범위가 다 달라요. 150명 활동 범위가 넓으신 분도 있고 좁으신 분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이 가격을 보고 저희
감자 공부 시작합니다. 그럼 감자 주문해 주세요 하면은 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가진 영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주소를 받고 돈을 받고 밤에 통째로 이제 전달을 해줘요. 그러면은 공구 소싱한 사람은 그걸 취합을 해서 다음날 업체에게 넘기면 업체에서 다 배송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큰 장점이 있죠. 재고 부담 없지, 배송 부담 없지. 그냥 나는 내가 가진 영역을 넓혀가면서 주소랑 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재고가 남을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다음날 내가 마진만 남기고 원가를 소싱하는 사람에게 넘기면 그 한마디로 나는 고객에게 3,500원 받아서 소싱하는 사람에게 3,150원을 넘기면 소싱을 한 사람은 3,150원에서 150원 나 마진을 남기고 3,000원만 다음날 그 제조사나 수입사 아니면은 판매자에게 넘기면은 그럼 다 배송이 나가는 거예요. 구조가 저희가 지금 이거를 이제 벌써 6개월 동안 정립을 시켜놨어요. 밤 9시부터 12시까지는 주문 받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뭐 영업을 하시는 분 영업을 하셔도 되고 아니 주변 분들에게 파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영업을 해서 모은 자료를 저녁에 소싱하는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놓으면 소싱하는 사람이 취합을 해서 다음날 업체에게 넘기며 다음날 바로 배송이 나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시스템에 녹아들면은 굉장히 쉬워요. 그냥 낮에 나한테 물건을 산 사람은 밤에 소싱한 사람한테 넘기면 소싱한 사람이 그걸 받아서 다음날 업체에게 넘기면은 배송 다 나가고 끝이에요, 그냥. 여기서 많이 궁금하실 텐데 사업자를 내야 되냐 아니면은 뭐 통신 판매업을 내야 되냐 음, 확실한 건 이런 고민이 많이 있으실 텐데 사업자 내고 통신 판매업까지 하는데 단 하루면 할 수 있어요. 내가 겸업 금지가 돼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굳이 사업자를 낼 필요가 없어요. 왜 낼 필요가 없냐면 어, 자세히 이거 들여다보면 통신 판매업도 연 1,200만 원 이하는 통신 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통신 판매업 안 해도 된다는 소리는 일정 수준 이상 금액까지는 예, 사업자도 없어도 되고 통신 판매업도 없이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낸다고 해서 돈도 크게 많이 들어가 4만 원인가 들어가거든요. 허가 내는데 사업자 내고 집만 있으면 집으로 사업자 내면 돼요. 통신 판매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려면은 사업자부터 통신 판매까지 다 세팅이 끝나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자랑을 하나 해드리면 종근당에서 락토핏 유산균을 저희가 공부를 해요. 이거는 본사에서 직접 진행을 하는데 이게 보통 얼마가 진행이 되냐면요. 인터넷에 노출가가 최저가가 42,000원이에요. 근데 저희는 42,000원인데 배송료 별도거든요. 근데 저희는 41,000원에 배송료 포함이에요. 그런데다가 어, 이 서비스가 나가요. 젤리 서비스도 나가는 데다가 더 중요한 거는 저희가 공구를 하잖아요. 하나 팔 때마다 6,000원, 약 6,000원 정도의 마진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해요. 공구 마진이. 하나 팔면 6,000원을 예,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락토핏 유산균을 어디를 가나 무조건 진짜 싸게 사야 45,000원이에요. 배송료까지. 근데 저희는 35,000원에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분들 다 알아요. 이런 정보를 다 알다 보니까 주변에 판매하니까 저게 2시간 만에 거의 1,000만 원 팔았거든요. 공부에 대한 거. 그러니까 많이 파시는 분은 예를 들어서 뭐 3, 40개 팔았다. 그러면은 6,000원씩 마진이 생기잖아요. 그럼 뭐 6, 4, 24, 24만 원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판매를 하면서. 그리고 또 내가 진짜 정말 나는 판매에 젬병이다. 이러면 소싱을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더 좋은 거는 관심 있는 거는 여러분이 직접 사 드셔도 훨씬 더 시중보다 싸게 사요. 그러니까 점점 지금 파는 제품이 늘어나면서 뭐 게장도 있고 새우장도 있고 굴비도 있고 고추장 굴비도 있고 이렇게 먹는 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판매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업체에서 연락이 진짜 많이 와요. 아, 여기 구매력이 좋구나. 그럼 거기다 내가 제품을 한번 넣고 싶다. 이렇게 해서 화장품부터 막 제품이 엄청 많이 지금 제안이 들어와요. 그럼 저희가 공구에 대해서 이제 방에 들어오면 공구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움직이냐면요. 새 제품이 이제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제안서를 받은 거예요. 게장이에요. 조사를 해봤더니 정말 괜찮은 거예요. 가격도 메리트가 있고. 그러면은 이 업체에서 샘플을 제공을 해주면 샘플을 제공을 받아서 제가 나눠드려요. 샘플을. 선정을 해서. 선정을 해서 나눠드리면 그분이 샘플을 받으면은 자기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면 됩니다.
포스팅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반응을 냉정하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샘플을 받아서.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괜찮다 그러면 공고가 시작되는 거예요. 가격에.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들 있죠.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제품이 있어요. 그 샘플을 받을 수 없으면 저희가 공구 회비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공구 회비가 얼마냐면 한 달에 5천 원이에요. 5천 원. 이거 미리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러분들은 지금 5천 원 내실 필요 없어요. 강의비에 이제 포함이 됐으니까 다음 달 4월 15일에 내시면 되는데 그 전까지는 여러분이 공구방에 들어오셔서 분위기를 파악을 하시면 돼요. 나는 이게 적성에 맞겠다. 아니면은 공구방이 이렇게 굴러가구나. 충분히 숙지를 하고 그 이후에 나는 이 5천 원이 아깝다 그러면 공구방에서 나가셔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5천 원이 하는 이유가 5천 원을 모아서 가끔 샘플을 제공 안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나는 되게 배짱인 업체들이 있어요. 나는 굳이 잘 팔고 있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샘플을 제공해야 돼? 그럴 때는 저희가 의린 입장이죠. 저 제품을 저희가 공부를 할 수 있으면은 물건을 많이 팔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저희가 모아놓은 회비로 제품을 구매를 합니다. 한 10분을 선정을 해서 지금 최근에가 예를 들면 스테비아 토마토가 있어요. 그거를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기가 있으니까 스테비아 토마토를 5분을 선정해서 공부 샘플을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나눠드리고 그냥 음모에 랜덤으로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직접 저희 돈으로 구매한 샘플은 예, 단톡방에 피드백만 해주면 돼요. 맛있다, 맛없다. 포스팅을 안 해도 돼요. 업체에서 샘플을 제공한 건 나눠드리면 받은 사람들이 포스팅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저희 돈으로 구매를 한 거에 대해서는 그냥 피드백만 해주면 돼요. 맛있다, 맛없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제품 너무 좋다, 괜찮다, 쓸만하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싱부터 판매 루트 뭐 이런 것까지 쫙 정립을 해놨어요. 그렇지만 하나 확실한 거는 여러분이 가진 이 영역이 어떤지는 몰라요. 그래서 나는 진짜 못할 것 같은데 하고 들어오시는 분이 알고 보니까 막 영업할 때가 진짜 많은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잘 파시는 분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게시판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게시판. 거기에 올려놓고 진짜 많이 파신 분도 있어요. 아니면은 나는 맘카페에서 진짜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팔아도 되고, 당근마켓에도 팔아도 돼요. 동네 분들 상대로. 그리고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이게 한라봉이 한 박스에 10kg거든요. 10kg를 한 번에 못 살 수 있는 분도 있잖아요. 그걸 소분을 한 거예요. 10kg 한 박스에 50개 정도가 들어가는데 10개씩 소분을 해서 싸게 판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득을 보시는 분도 있고 이 판매 루트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사람들에게 가져가서 어떻게 녹아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가 공부방이 이제 수익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그 단톡방에서 하는 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요. 150명이 다 어쨌든 한 달에 5천원씩 다 회비도 내시는 데다가 5천 원이 아까워서라도 어떻게든 활동을 열심히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또 드리는 혜택이 뭐냐면 활동성 높은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업체에서 스마트 스토어 후기를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물건을 공짜로 제공을 해줄 테니까 받고 나서 후기 좀 작성해달라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시면 복담 떡이 있잖아요. 이 떡을 내가 제공을 해줄 테니까 너가 사서 스마트 스토어 후기를 남겨주면 다시 페이백을 해줄게.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순댓국이라든지 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김치라든지 이런 게 페이백이 필요한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8,000원에 그냥 다 공구방에 계시는 분이 개별적으로 돈을 사는 거예요. 제품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포토 리뷰를 하게 되면 다시 그냥 8,000원 돌려드려요. 그럼 여러분은 그냥 제품 공짜로 받고 포토 리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블로그 리뷰가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뭐 순댓국, 뭐 순대볶음, 고기, 마스크. 지금 마스크는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마스크는 그냥 구매하고 후기 쓰면 다시 돈 돌려드려요. 지금 이게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이런 시스템이. 그러니까 들어오시면은 뭐 5천 원이 아까운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분들 상대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또 어떤 거냐면 어쨌든 수익화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모아서 책으로 엮으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럼 그 책을 가지고 판매가 일어나면 또 수익을 또 들어오면 또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판매를 할 수 있는 거는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이 사람이 뭉친다는 게 무서운 게 어떤 게 있냐면 어, 그 어디 카페였지? 육아 카페였는데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거기서 코치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 다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코칭을 하면서 다단계 물건을 팔아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힘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육아에 대해서 코치를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강의를 듣고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다단계 영업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카페가 한번 완전 난리 나고 뒤집어졌는데 제가 그 소문을 들었는데 어디 카페인지는 지금 모르겠는데 그만큼 사람이 모이는 게 무서워요. 그런데 그거를 제대로 활용을 할 줄 알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또 어떤 일을 하시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 공구방에 들어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청주에서 수제청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 방에서 그냥 공부를 진행을 하세요. 물건을 팔아요. 그럼 또 사람들이 또 다 익숙하고 친하신 분이니까 확실히 저렴한 가격에 제공을 하고 사람들은 또 막 리뷰를 또 남겨드리고 이러니까 완전 시너지가 되는 거예요. 물건도 더 잘 팔리고 영업도 되고 150명의 인원이 무시를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하게 활동성도 보장이 되면서 뭐 인사 같은 거는 뭐 당연히 하고 좋은 제품이나 있으면은 막 하고 또 공구방은 이 지금 한 번 수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공구는 트렌드가 자꾸 바뀌거든요. 그래서 지금 곧 블로그 마켓이 도입이 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항상 테스트를 해보고 지금 블로그 마켓을 운영하는 분도 있어요. 오픈 서비스로 지금 참여를 해가지고 거기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2주 정도에 한 번씩 회의를 하면서 공구를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을 하고 또 나눠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태까지 공구방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그런 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부 다 이런 구조가 공구인지 알았대요. 업체에서 주면은 판매 수수료를 받는 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는 딱 이 제품이 안 팔리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또 다른 업체를 또 찾아서 또 공구를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공구방에 들어오면 다양한 물건이 들어오는 거를 그냥 파시기만 하면 돼요. 소싱을 하면. 여러분들의 마진도 높아지고 업체 입장에서도 판매량이 늘어나면 다양하게 할 수도 있고 지금 만남의 광장 지금 어제 미나리 편이었나? 엊그제가? 그 다음 게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샘플 작업도 하고 있고 그 포스팅 작업도 하고 판매 작업이 같이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판매 루트가 다양히 넓어지겠죠. 그렇게 되면서 되고 다양하게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어, 우선 1차적으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있으세요? 뭐 내가 공부에 대해서 꼭 물어봐야 되겠다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세요? 예. 이거도 저희가 시스템을 마련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 떡을 먹었는데 맛이 아니, 그러니까 뭐 맛이 있는 거나 없는 거는 뭐 좀 개별적이니까 이건 예를 제외를 할게요. 귤을 받았는데 터졌어요. 예를 들어서 터진 경우가 진짜 많았거든요. 귤을 받으면 배송상에 파손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바로 보상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건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좀 약간 좀 예,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물건을 일단은 1차적으로 업체에게 그걸 넘겨요. 그런데 그걸 업체에서 보상해 줄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소비자들은 이걸 되게 싫어해요. 시간 걸리는 거를. 예를 들어서 오늘 귤을 보냈는데 귤이 터지거나 변색이 되거나 이러면은 업체에서 또 다시 보내주면은 언제 또 그거를 처리를 하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저희는 모아놓은 공금이 있거든요. 일단 처리를 환불을 해주던 반송을 하던 저희가 가진 공금으로 그 일단 처리를 해드리고 업체랑은 저희가 그냥 따로 배상을 받던 뭐 나중에 뭐 제품을 하나 더 받던 일단 저희가 가진 금액을 먼저 처리를 해드려요. 에이스를 빨리빨리 해드려요. 그러니까 어, 지금까지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왜냐면은 바로바로 그냥 처리를 해버리거든요. 그냥 문제가 되는 경우 저희 일단 공금으로 거의 다 처리를 하고 예 어쨌든 고객이 만족을 해야 저희가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배우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애프터 서비스를 배우는 거거든요. 아니요, 이 수수료 정산이 되는 구조가 아니죠. 여러분이 물건을 바로 판매를 하시면은 수수료는 여러분이 나눠 가지는 거잖아요, 바로. 예를 들어서 6천 원에 이 구조가 돼 있죠. 저희가 정산이 구조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어, 여기 보시죠. 월, 어, 수입자에게 1,400원을 받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1,400원만 저에게 예를 들어서 제가 소싱을 해왔어요. 여러분, 어, 제가 1,400원짜리 물건을 가져왔으니까 여러분 파세요 하면은 여러분은 각자 영업 활동이 있죠. 그럼 1,600원을 팔면 200원이 남죠. 저에게는 1,400원만 입금해주면 돼요. 200원은 여러분이 그냥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구조가. 수수료 구조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구조가 있어요. 지금 아쿠아픽이나 종근당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정산을 해드려요. 왜냐면은 페이백이 되는 거거든요. 어, 물건을 하나 팔면은 락토핏을 하나 팔면은 6,000원을 주는데 이게 원래 언제 주냐면은 어, 이게 입금을 본인 계좌로 받으시면 돼요. 락토핏 같은 경우에는 본사 계좌로만 본사 그 결제 시스템만 이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판 거를 제 블로그에다 댓글을 달아두시면은 어, 고객이 제품을 받았다 그러면은 페이백 금액을 바로 여러분들에게 바로 입금을 시켜드려요. 그러니까 뭐 정산 받는 거는 여러분이 진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빨리빨리 바로바로 있는 시스템이에요. 이것도 건강기능식품 여러분이 교육이나 수료 받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왜 상관이 없냐면 저희는 한마디로 위탁 판매예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위탁 판매예요. 그냥 제품은 전부 다 본사에서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에서 나가면은 여러분이 교육도 받고 수료증도 받고 허가도 따로 돼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판매 영업사원인 거예요. 물건을 판매하고 본사에서 물건이 다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한번 중간 수수료 받는 거예요. 중간 수수료. 원래 예를 들어서 왜냐면 의약품이 건강기능에서 다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지금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제조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영업사원이에요. 그래서 종근당이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사실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개발자가 아니잖아요. 저희는 한마디로 종근당을 영업해 주는 거예요. 제품은 전부 다 종근당에서 나가는 거예요. 물건이 전부 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한마디로 영업사원의 마진을 받고 파는 거예요. 제품이 나한테 소유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제품이 다 본사에서 나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어떤 제품 상관없이 다 하시면 돼요. 그냥 공부를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아셨어요? 어떤 식으로 올려야 된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단톡방에 들어가면은 알려줘요. 저희가 뭐 공부를 어떻게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블로그 글은 어떻게 썼든지 사진을 어떻게 활용한다든지 사진도 샘플을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그 사진을 가져와서 여러분 블로그에 올려도 되고 인스타에 올려도 되고 뭐 단톡방에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다 굴러갈 수 있게 벌써 다 정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 저희가 단톡방에 오면 그 공지사항에 보면은 어떻게 진행이 된다는 게 다 나와 있거든요. 한 번만 읽어보시면은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지금 벌써 6개월이 돌아가니까 시스템이 어느 정도 딱 차곡차곡 정리가 다 돼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스며들어서 이렇게 궁금한 거 바로 물어보면 사람들이 다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려요. 전부 다. 그러니까 진짜 겁낼 필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너무 겁낼 필요 없어. 난 너무 어렵다. 그냥 사소한 거라도 다 물어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여기서 강의를 해드리지만 이 강의를 왜 지금 여기서 해드리냐면 어차피 기본 개념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또 계속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본 개념에 대해서는 다 알려드리고 여러분은 단톡방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어떤 걸 하는지 어떻게 판매를 하는지 보시는 게 훨씬 큰 공부가 돼요. 저희가 이제 궁금증방이라 그래가지고 블로그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풀어보는 단톡이 있는데 거기에는 블로그에 대한 지식만 있잖아요. 여기는 수익화랑 뭐 블로그 뭐 공동구매 진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 질문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익하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
사람들이 활동성은 훨씬 더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 들어가면 또 배울 것도 있고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를 수 있거든요. 그럼 적극적으로 거기다가 투입을 해서 여러분이 수익을 만들어 보셔도 돼요.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세요? 뭐 공부는 이렇다. 여기서 이제 왜냐면 제가 질문을 계속 받는 이유가 뭐냐면 어 아마 여러분이 궁금한 것들을 들어가서 질문을 하면은 그분들은 정말 수십 번 이 질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사소한 거라도 다 질문을 해주시고 저희가 답변을 풀어드리면 공부 딱 단톡방에 제가 오늘 9시 전으로 초대를 드릴 거예요. 9시 전으로 초대를 드리면은 일괄 초대를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들어가셔서 공지사항 읽어보시면 공부방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도 한 번에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면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여기서 다 풀어드리고 그렇게 이제 또 공부를 진행을 해보시면 돼요. 하나씩 하나씩 해보시면 돼요. 그럴 때는 보통 공부라 그래서 뭐 체험단 위주, 공부 위주 이런 걸 해서 세컨 블로그를 다 하나씩 만들어 두고 계세요. 거기다가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카테고리를 두 개 나눴다는 셈 치고 블로그를 하나 더 만드시면 돼요. 공부를 위한 거. 왜냐하면 블로그 마켓이 어떻게 도입될지 모르니까 블로그 마켓을 위해서라도 하나를 더 만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게 뭐 푸드 블로그라면 그대로 진행을 하셔도 되고 뭐 공구나 공구, 체험단, 뭐 그냥 막 쓰는 리뷰 이런 걸 위해서 블로그를 하나 더 개설해 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지금 그래서 블로그방에 있는 분들은 저기 공구방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블로그 두 개를 다 운영을 하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어, 공구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한 제품을 특정 기간에만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종근당이라든지 대기업에서 진행하는 것들은 딱 3, 4일 기간을 딱 정해주거든요. 근데 이게 반복이 되죠. 매달 어느 기간에 하고 아니면은 뭐 귤이라든지 뭐 이런 망고, 수제청 이런 것들은 상시 진행 품목이에요. 항상 그냥 진행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필요하다 그러면은 거기서 주문을 해서 배송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 기간에 진행되는 것도 있고 계속 진행되는 것도 있고 있어요.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세요? 요즘에 공구 트렌드가 다시 이제 공구 트렌드가 좀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스마트 스토어를 사실 여기서 운영해 본 분 계세요? 스마트 스토어? 이거를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려면 홍보도 해야 되지, 뭐 또 구매 후기도 만들어내야 되지. 또 어떤 거 팔고 있어요? 좀 어려우시지 않으세요? 스마트 스토어? 홍보도 해야 되지, 생각보다 판매도 잘 안 일어나고, 그쵸,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를 한다는 거는 여러분이 기업이랑 붙는 거예요. 기업에서 운영하는 스마트 스토어는 막 돈 들여서 트래픽도 유발하지, 후기도 만들어내지, 이런 걸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 업체에서는 또 이런 것도 굉장히 또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도매로 넘기는 추세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지금 막 쏟아지고 막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공부를 위해서. 그래서 지금 또 블로그 마켓이 도입이 되면 스마트 스토어랑 경쟁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블로그에 물건 올려놓고 사람들은 거기다가 카드 결제도 되고 네이버페이로 결제해도 되고 다 해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공구 시장이 지금 굉장히 좋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소싱 자체가 어렵죠, 진짜. 그러면은 지금 스마트 스토어에 가격은 지정을 해주지만 저희가 공부하는 제품 다 올려놔도 돼요. 그러면 안 팔릴 것 같죠? 은근히 한두 개씩 계속 팔립니다. 그래도 신기하게도.
그래서 저희가 수익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익화를 만들고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뭐 책을 낸다든지 아니면은 어 뭐 같이 또 이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최근에 그 램프쿡인가? 인기가 많았어요, 램프쿡. 아직도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 이걸 저희가 공구를 사람들이 많이 구매를 하고 싶어 하니까 이게 다 가격이 이래가지고 어, 이 업체에게 제가 전화를 해서 뭐 한 50개 정도 구매를 할 테니까 가격을 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7만 얼마가 7만 원에 뭐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마지막에 결렬된 이유가 뭐냐면 어, 자기네들은 공구를 갑자기 느닷없이 진행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매입자가 돼서 한다 그러니까 그래도 뭐 판매 루트가 뭐 명확해야 된다 이래서 안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제품이 있으면 제가 연락을 해서 공구를 또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딱 들어와 보시면 알아요. 그 단톡방에서 참여를 해보시거나 뭐 이렇게 뭐 다양하게 참여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람들 진짜 다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거기서 얻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는 제가 소싱을 나서서 하고요. 저에게 소싱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에게 대신 연결해 주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 소싱을 해서 제 마진을 붙여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 대부분 마진을 안 붙이고 여러분들 제공해주면 여러분들이 판매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귤이 진짜 많이 판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귤이 어떤 구조로 됐냐면 어, 농장에서 저에게 주는 가격이 2만 원인가 그랬어요. 10kg에. 그럼 여러분은 거기다 5천 원을 붙여서 2만 5천 원에 판매를 하셨거든요. 어, 그렇게 되면서 한 박스 팔 때마다 5천 원이 남는 거예요. 뭐 에드포스트보다 훨씬 낫죠. 근데 이게 귤철에 제주 농장에 가서 제가 직접 컨택을 했거든요. 먹어보고 맛있는 귤로. 노지귤. 농약 안 치고 무농약으로. 그렇게 해서 홍보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엄청 많이 팔았어요. 1000박스를 넘게 나갔어요. 왜냐면 귤 시즌에는 귤 막 사서 먹는데 제주도에서 바로 직배송 나가니까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죠. 그런 것들.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시기에 좋은 것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되게 이렇게 빨리 나서서 지금 막 소싱이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은 바로바로 진행이 되면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물건을 판매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미 세팅이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원래 공구 강의만 듣고 아, 이런 강의구나 내가 해서 업체를 찾아서 또 사람들을 또 모아서 판매를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다 해야 되는데 저희는 물건도 다 갖다 놨지. 150명한테 소싱한 물건을 팔아도 되지.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붙여나가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들어오신 분 중에 열심히 하셔서 벌써 막 소싱 해오시고 물건 판매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소소하게 그냥 물건 싸게만 사는 소소한 재미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셔도 공부방에 있다 보면 얻는 게 진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도 듣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익히시면 많은 도움이 되고요. 또 여기까지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세요? 그쵸? 초당 옥수수 잘 팔릴 것 같죠? 그러면은 진짜 달아요. 저도 먹어봤더니 진짜 달더라고요. 옥수수 시즌에 소싱을 한번 해오시면 1,000원에 소싱을 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5% 남겨가지고 뭐 1,050원이다. 아니 1,100원이다. 5에서 10% 남겨가지고 공구방에 1,100원에 딱 공급을 해주세요. 그럼 사람들은 1,300원, 1,400원에 팔면 되니까. 그럼 판 사람들은 내가 1,400원에 팔았으니까 300원 마진이 남죠. 300원 내가 마진을 가지고 1,100원만 지금 어 뭐 여기 소싱해 오시는 분들한테 드리면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구조는 굉장히 심플하게 돼 있습니다. 어, 인기 많죠. 지금 스테비아 토마토도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온라인 가격이랑 큰 차이는 없지만 이게 장점이 뭐냐면 어디든 농장집 배송이에요. 거의 다. 중간 마진이 빠지니까 스테비아 토마토도 혹시 스테비아 토마토 아시죠? 엄청 달달한 토마토. 단마토라 그러고 토망고라 그러잖아요. 알고 계시죠? 이 스테비아 토마토가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습니다. 짧으면 올 길어봤자 일주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드시는 어, 뭐 백화점에서 사 드시는 이런 거나 보통의 온라인에서 사 드시는 것들은 유통기한이 좀 한 하루 이틀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하는 데는 바로 그냥 농장에서 그냥 바로 스테비아 처리된 것들을 바로 보내주기 때문에
엄청 딱딱해요. 토마토가. 완전 탱글탱글하고 그런 것들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엄청 달아요, 진짜. 그거 갈아서 먹으면은 설탕 한 움큼 먹어가지고 먹은 것처럼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도 시작을 하고 뭐 귤도 있고 뭐 지금 아직 한라봉, 천혜향은 아직도 해요. 지금 그것도 꾸준히 계속 나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면 여러분들이 시켜 드셔보시면은 맛있어요. 사람들이 진짜 하는 것들. 그래서 이 공구 시장이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정식적으로 판매 루트를 못 갖춘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재래시장 갔는데 순두부를 너무 맛있게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온라인에 그 할머니가 하시겠어요? 못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대신 나서서 얼만큼 만들어 주세요. 아니면 제가 모아볼 테니까 얼만큼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판매가 일어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정식적인 루트가 아닌 것도 판매가 다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이런 공구 쪽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나 이거 팔아보고 싶다고 하는 거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실래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초당 옥수수. 자, 여기 우리나라 비교를 너무 잘하게 돼 있어요. 어, 프리쉘이 유명한 거 아시죠? 이게 워낙 많이 하니까 여기 들어가서 볼게요. 이게 금액이 어떻게 되죠? 18cm짜리 10개, 20개. 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옵션 8, 진공이 옛날에 해놓은 그건가 보네. 이렇게 해서 딱 보면은 얼마죠? 구매하기 누르면 아이고 25,900원이네요. 연락을 해요. 여기다가 저희 이거 한 100개 정도 팔아볼 텐데 얼마 주시냐 그러면 한 17,000원, 18,000원 주실 거예요. 그럼 17,000원, 18,000원에 내가 소싱을 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19,000원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공부하는 사람들은 한 3,000원 붙여서 22,000원 이렇게 해서 판매가 되면 여기보다 훨씬 싸죠. 여러분의 공부를 하니까 한꺼번에 뭉쳐서 파니까 싼 가격에 받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맛이 생기고 소비자도 싼 가격에 사니까 계속 바이럴 마케팅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가격 구조가. 그래서 어떤 데는 이 가격 구조가 안 나오는 데가 많아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 딱 줬는데 나는 여기서 이게 원가 사실 원가보다 얼마 안 돼. 나 23,000원에 줄 수 있어.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못하는 제품도 많아요. 지금 저희가 어묵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어묵고예요. 어묵고 여기서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서 파는 거를 모둠 어묵 이걸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사이즈가 작은데 저희는 25,000원에 진행이 되는 게 있어요. 훨씬 많이 이거 한 두 배 되는 거. 3만 원인데 25,000원 두 팩이거든요. 이 모둠 어묵. 3만 원인데 25,000원에 배송료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3만 원, 3만 7천 원인가? 근데 포함이 돼 있어요. 금액이. 그러면은 훨씬 더 많이 양도 많고 이게 쌀로 만든 어묵이거든요. 그러니까 홍보 포인트가 있죠. 일반 밀가루 어묵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도 엄청 좋아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수세미 집이다, 애기다. 이게 좀 약간 대중성이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뭐 제일 싼 게 100ml짜리 30호에 23,200원이다. 이런 거를 더 싼 데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이 업체에 연락을 해서 저희 한 15,000원에 주세요 하면은 줄 수도 있거든요. 100개를 대신 100개를 사줄 테니까. 그럼 어떻게 사람들을 일단 먼저 수요 조사를 해보면 100개가 나온다 싶으면 진행을 하시면 돼요. 양봉, 저희 하는 분 중에 또 양봉 하시는 숙성꿀 판매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만약에 양봉을 하신다 그러면 한번 지금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 아카시아 꿀이요? 꿀 많이 있으세요? 5월에 나와요? 2.4kg예요?
아카시아 뭐 완판 하시는데 공급하실 거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5만 1,000원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럼 얼마에 공급해 주실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도매가로 얼마에 이렇게 공급 가능하세요? 예, 그럼 43,000원에 사람들에게 주시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43,000원에 약 3,000원에서 4,000원을 붙여서 47,000원에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이 시중가보다는 낫잖아요. 사람들 자기도 되고. 그러면은 이렇게 알아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돼서. 그러면은 판매한 사람들은 내가 3,000원을 붙여서 판매를 해서 난 하나 팔 때 3,000원 남기고 43,000원을 여기 계신 지금 사각꽃 향기님에게 전달을 해드리면 사각꽃 향기님은 다음날 배송을 하면 되는 거죠. 뭐 직접 양봉하시면은 뭐 화분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43,000원이라고 하셨죠. 한번 다른 데도 한번 볼까요? 이건 48,900원. 그러니까 이런 조사를 하셔야 돼요. 이게 공고가 진행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는 43,900원이죠. 잘 보세요. 이게 이제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지금 조사를 했더니 어 아카시 아카시아 꿀을 딱 조사를 했더니 4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4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4만 3천에 주시면은 이게 구조가 안 맞죠. 가격 구조가. 그럼 사람들이 여기서 3천 원, 4천 원 붙여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4만 6천 원에 판매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 온라인에서 사는 것보다 벌써 4천 원에 6천 원이 비싸요. 그러면은 공구가 잘 안 들어가겠죠. 이런 것들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없어지겠죠.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셔서 여러분이 가격도 측정을 해놓고 이런 가격 조사를 해야 또 공구를 소싱을 하면서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태국망고는 지금 한국에 대량으로 가져온 분에게 지금 한 걸 알고 있어요. 예, 그냥 가격 같은 걸 절충을 해서 이런 것들 잘 고민을 해보셔야죠. 예,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홍보 포인트가 되죠. 뭐,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뭘 수세미 집을 할 때 뭐 아무것도 안 넣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할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가격적인 구조가 조금 달라도 직접 홍보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직접 하셔도 돼요. 그런 것들은. 저희 공구방에 직접 그냥 판매하시면 제가 제 물건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소싱도 하고 판매도 하고 저도 구매하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본업이 무역업이에요. 무역업을 하고 있어요. 무역이랑 외국 해외 투자 관련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면 제가 바로 외국을 나가서 물건을 소싱해와서 여러분들에게 공급을 해드릴 거예요. 지금 벌써 제가 준비해놓은 외국 물건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수익 관련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운송료도 비싸고 지금 배가 운송료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안 하고 있어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아요. 지금 뭐 수입하는 업체도 많이 알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물건을 팔고 싶다. 그럼 파시면 돼요. 대신 사람들에게 좀 약간 가격적 메리트나 뭐 이런 것들을 샘플도 좀 제공을 하면서 후기도 좀 얻으시고. 그러니까 이 방에서 사업적인 메리트도 많이 얻어가시면 돼요. 내가 물건을 팔고 싶다. 그럼 물건을 내가 뭐 하나 개발하고 싶다. 사람들한테 제공을 하고 후기도 받고 거기서 또 판매도 하고 그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린 장점이에요. 지금 사업자가 없어도 가격적인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해 놓고 여기서 공구방에서 판매를 하시면 돼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올려놓고 판매하기는 어렵죠. 왜냐면은 올려놓으면은 뭐 인증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는 그냥 입소문으로 주변 분에게 팔고 진짜 확실한 건 뭐 믿음을 주시는 제품을 제공을 해주셔야죠.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도우면서 공고를 할 수 있어요. 따로 사업자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물론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만 제공을 해주실 수 있다면 여기서 그런 것들도 다 하셔도 됩니다. 특별한 제약을 두지 않습니다. 뭐 불법적인 것만 아니면 저희가 이 공구방에서 뭐 특별한 제약을 두지 않아요.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세요? 그냥 이 공구 모임을 만든 이유가 제가 단순히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각자 하시는 사업도 있고 뭔가 이렇게 좀 홍보가 필요하거나 뭐 블로거가 필요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 방을 만들어 둔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진행하면서 각자 뭐 블로그 후기도 만들고 예, 뭐 수익할 수 있는 부분도 하고 뭐 어, 여행 상품이나 펜션 같은 거 저희도 지금 최근에 혹시 그거 아세요? 그 여행에서 지금 미리 예약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대형 여행사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 코로나가 풀리면은 여행을 진행을 하고 아니면 100% 환불해 주는 거. 제가 여행사를 끼고 지금 그것도 한번 진행을 했어요. 펜션 그런 것도 뭐 공부가 진행이 될까? 그럼 공부하시는 것보다 그냥 홍보를 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좀 저렴한 가격에 제공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셔도 될 거 아니에요. 그건 한 달에 전달하면서 서비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홍보를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공부방에서 판매하기보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세요? 여기서 질문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질문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에게 답변을 얻으시는 게 훨씬 나으니까. 예, 공부에 대해서 뭐 의문점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이나 이런 거 있으세요? 공부 구조는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이제 이해는 좀 하시겠어요? 예, 계산서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공부할 때. 이게 공부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공부할 제품을 저에게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런 제안서가 만들어 뒀어요. 지금 보시면 이런 공부 제안서는 저에게 일차적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뭐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어, 이런 제품이 지금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제품이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 공부 제안서가 있거든요. 이걸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일차적으로 검토를 해요. 어떤 검토를 하냐면 가격 구조가 잘 형성이 돼 있는지 아니면 이 업체가 지금 요즘에 공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런 공부 붐이 일다 보니 공부가 또 어떻게 보면 또 약간 이슈라기보다 공부가 좀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이 있냐면 원래 실제 가격이 5만 원이에요. 그냥 소비자 가격이. 근데 이거를 의도적으로 업체에서 10만 원에 온라인 가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할인한다고 치고 5만 원에 공구 가격을 한다고 붙여놓은 거예요. 이거는 잘못됐,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쵸? 원래 소비자가가 실제로 보면 5만 원짜리 뿐이 안 되는 거를 억지로 가격을 10만 원짜리로 표시해 놓고 5만 원이 줄 테니까 공고를 한번 해보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진짜 바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다 걸러내고 또 가격 구조가 좀 잘못 형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걸러내고 그래서 샘플 제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검토를 하고 매주 월요일에 공고를 시작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공부 시작하고 싶다고 막 그냥 저 올리고 이거 사세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날짜를 정해놨어요. 제가 밴드를 또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 밴드에 보면은 뭐 다양하게 제품들이 올라가 있고 하는 거니까 보시고 일정 날짜에 딱 제품이 올라갈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월요일에 막 이거 올라가고 화요일에 저거 올라가고 이렇게 시작 안 해요. 그냥 월요일에 일괄적으로 쭉 제품이 올라오면 거기서 공부를 시작해 보시면 되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시스템은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막 공부 참여글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공구 같은 경우 판매잖아요. 그러면은 그 판매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단톡방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밤 9시부터 12시까지 계좌 그 공구 소싱하는 분이 계좌에 입금을 시키면서 주문서를 간단하게 작성을 하면은 다음날 다 배송이 나가게 돼 있어요. 큰 회사들 뭐 종근당도 하고 했는데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소싱하는 거는 다 자기 능력이에요. 내가 진짜 삼성전자에 진짜 큰 인맥이 있어서 TV도 공부를 할 수 있다. 네, 하셔도 됩니다.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렴하게 할 수 있다면. 소싱은 예, 개별적인 능력으로 하시면 돼요.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세요? 가끔 이런 요청들이 있어요. 그 램프쿡처럼 뭐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것처럼 어, 뭐 공부를 진행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뭐 몇 분이 진행할 건지 막 조사를 해보면은 대충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품을 지원을 받으면 제가 공부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참여해 보시면 아 진짜 공부방 여기 오길 잘했다 이 생각 진짜 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공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직접 그 제품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 제품이. 내가 지금 당장 뭐 원래 마트에 가서 살 건데 그걸 한번 어떻게 한번 사볼까? 그 공부를 한번 구매를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한라봉을 하나 구매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뭐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저도 제품이 막 이것저것 많아가지고 이제 헷갈려요. 뭐 육포를 하나 사본다든지 예, 단백질 음료수를 사본다든지 이렇게 사보세요. 그러면 배송이 어떻게 나가는지 아니면은 입금은 어떻게 해야 되고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 단톡방을 만든 이유도 가장 그거예요. 이렇게 수업 듣고 아 공부가 이런 거구나 하고 넘어가면 몰라요. 그래서 하나를 구매를 해보고 아니면 주변에 너 같이 한번 사볼래? 해서 두 개를 구매를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보면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방에 참여하시는 분들 연령대도 다양해요. 뭐 20대부터 50대, 60대까지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이에 대해서 뭐 20대가 가진 인적 네트워크보다 나이가 들면서 주변 친구들과의 이런 관계가 더 넓어지면서 더 커지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적으로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지금 여러 군데 있는데 결혼식 할 때 답례품이다. 뭐 공고해서 구매해서 하는 경우도 많고 또 어떤 분들은 뭐 명절 앞두고 설 선물을 해야 되는데 뭐 귤 막 50박스, 60박스 이렇게 선물해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활용해 보시면은 물론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트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 공구하는 가격이 마트 이런 거보다 훨씬 저렴해요. 왜냐면 농장에서 다이렉트로 오거나 업체에서 다이렉트로 받기 때문에 그리고 제품도 다이렉트로 오기 때문에 신선한 것도 많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참여를 해보시고 뭐 장 보시기 전에 한번 보시고 살 거는 여기서 구매하셔도 되고
지금 카드 결제는 여러분이 시스템을 만드셔도 돼요. 만드셔도 되지만 수수료도 발생되고 하니까 공구 요게 금액이 대부분 다 2만 원, 3만 원대예요. 3만 원대 이렇게 되니까 될 수 있으면 현금으로 하시는 게 좋고 카드는 농협 계좌를 오픈을 하면 개인 간 카드 거래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농협 계좌를 만들면 개인 간 카드 거래도 되니까 해보셔도 됩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세요? 그 제가 여기 혹시 그 블로그 단톡방 한 지금 900명 정도 되는 방에 다 혹시 계시는 분 많으세요? 거기서는 제가 될 수 있으면은 이렇게 발언이나 이런 걸 많이 하지 않아요. 왜 많이 안 하냐면 어, 아무래도 제가 단톡방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발언을 하면 사람들이 다 좀 활동성이 위축을 받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최대한 뭐 말씀도 많이 하고 정보를 많이 교류할 수 있게 제가 약간 삼자 입장으로 빠져 있는 거고 이 공구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적극적으로 대화도 많이 유도를 하면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정보도 많이 드리고. 그래서 어, 최대한 참여를 뭐 양쪽에 많이 하시면 좋겠지만 될 수 있으면 공구방 쪽으로는 참여도 많이 하고 인사도 많이 하시면 제가 이 강의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끝이 아니라 다양한 정보가 있으면 계속 제공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고개방에만 들어가 있어도 얻는 정보는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좀 성격이 다르니까 한번 참여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실 것들이 훨씬 많아요. 지금 강의할 때 대부분 3만 원 이렇게 내셨잖아요. 그래서 뭐한 달만 참여하셔도 그거에 대한 이상의 지식은 뽑아갈 수 있으니까 꾸준히 길게 거기도 참여를 한번 해보세요. 뭐 한 달에 5천 원이 아깝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5천 원을 내시고 참여를 하시면 샘플도 한 사람에게 집중을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다양하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시면 되고 어, 예,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이거 제가 유튜브에 올리고 바로 링크를 5시쯤에 편집이 아니라 이 영상이 올라가는 대로 바로 유튜브에 다 링크를 남겨드릴 거예요. 그럼 그걸 한 번 더 보시고 밤 9시쯤에 제가 초대를 드리면은 들어오셔서 같이 동시에 초대가 되거든요. 그럼 같이 인사도 하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물을 질문도 해보고 친절하게 다 답변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충분히 다 따라올 수 있게끔 도와드릴게요. 예, 링크로만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같이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협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이 해놨거든요. 제가. 그래서 지금 곧 책도 나오고 뭐 한마디로 각자의 일원이 돼서 예, 같이 수익도 발생시켜보고 협업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실 분도 많고 되게 능력 있으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시고 강의도 궁금하시면 다시 한번 듣기 한번 해보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세요? 예, 그쵸. 다른 분 초대하시면 안 되죠. 강의 들으신 분만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50명인데 지금 이번에 들어오신 분이 한 20명 정도 될 거예요. 저희가 딱 올해는 200명까지만 할 거예요. 200명이 모이면 그 이상 안 받을 거예요. 딱 그 200명만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 겁니다. 다른 분 다음에 어, 초대를 받고 싶다 그러면은 다음번에 강의에 신청을 하셔서 이 강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듣고 그러고 나서 예,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4월 또 이때쯤에 또 한 번 더 모집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또 추천해 주실 분들은 추천해 주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딱 올해는 딱 200명으로만 돌아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벌써 귤 시즌을 한번 겪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8월달, 8, 9월부터 청귤, 조생귤, 극조생, 조생귤, 그 다음에 뭐 하우스, 타이백, 그 다음에 황금향, 레드향, 뭐 다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마트에서 사는 것보다 저렴하고 현지에서 오니까 더 맛있는 귤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예, 나가도 어차피 제가 링크를 드리니까 나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들어오시면 제가 따로 공지 뭐 질문이나 이거 이어서 연장선상이죠. 이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리고 9시 이후에는 다 진행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200분이 딱 모집이 되면 그 인원으로만 최대한 활동성을 높여서 다양한 제품도 구성을 하고 뭐 진짜 수십 개의 제품을 갖춰놓으면 여러분이 블로그 마켓을 개설했을 때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했을 때 바로 그냥 붙여서 판매를 하시면 되니까 네,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강의는 5시에 제가 올려놓고요. 밤 9시에 일괄적으로 단톡방에 초대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질문 있으신 분 뭐 따로 있으세요? 참여해보시면 굉장히 쉬워요. 진짜 쉬워요, 여러분들. 뭐 하나만 구매해보면은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어요. 많이 팔면 좋고 못 팔아도 정말 괜찮습니다. 이 방에서 오랫동안 참여하시면은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많이 얻을 수 있거든요. 판매하는 것, 사람들이 어떻게 판매하는지도 잘 한번 보세요. 그럼 거기서 또 배움을 또 얻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또 돌아가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고 오늘 강의 늦게 들어오신 분이나 아니면은 중간에 나가신 분 해서 강의 링크를 올려드리면은 그걸 확인을 하시고 예, 또 한번 듣고 밤 9시 전까지 듣는 걸 권장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차근차근, 천천히. 그래서 다양한 아이디어도 저 반대로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고요. 예, 궁금한 건 언제든 단톡을 예, 그렇죠. 이왕 소싱하는 거는 다 무조건 가격 경쟁이 제일 중요한 거는 가격이에요. 제품도 중요하지만 가격도 이거 중요하니까 딱 그걸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많이 진행할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 질문, 궁금증 있는 건 언제든지 말씀하시고요. 잘 돌아갈 수 있게 누구나 다 적응할 수 있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6개월 동안 엄청 많이 파신 분도 있지만 6개월 동안 하나 파신 분도 있어요. 그거는 팔고 못 팔고 중요한 아니고 대신 열심히 참여하셔서 많은 정보를 얻으면 그 정보가 나중에 어떻게 발현이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뭐 판매에 대한 거 뭐 판매 못한다고 내쫓지 않으니까 절대 그런 거 없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기서 잘 활용을 해보세요. 아 이렇게 판매 나중에 내가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영업을 할 수 있으니까 판매량에 대해서 뭐 부담을 가지지 마세요. 거기서 배우면 되니까 그냥 하나씩 일어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늘 한 거는 그쵸 팔리면 훨씬 재밌죠. 팔리면 훨씬 재밌어요. 그치 안 팔려도 재밌어요. 그래서 진짜 아예 못 팔아도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해보고 또 이렇게 안 팔리다가 갑자기 나와 적성이 맞는 제품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내가 갑자기 진짜 요 뭐처럼 꿀은 진짜 못 팔았는데 갑자기 귤 시즌이 됐는데 하나 판매하기 시작하니까 매일 막 수십 개 판매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언제 어디서 나의 적성에 맞는 물건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으시고 하나 팔아도 상관없으니까 대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면서 인사도 열심히 하고 예, 호응도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제 직접 지은 농산물도 판매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지금 참여하시는 분 중에 어, 직접 뭔가를 이렇게 지금 뭐 시래기인가 뭐 그걸 말려서 뭐 이렇게 끓여가지고 직접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능력이 있으면 그걸 수익화를 해보세요. 이 방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호응을 해주니까 예, 많이 다양하게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 집에서 뭐 농사를 짓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면 되죠. 사람들에게 좋은 제품이나 좋은 것들을 제공을 하고 솔직히 많이 뭐 좋다고 하지만 이렇게 뭐 진짜 전문적으로 판매하시는 분들은 약을 조금 쳤을 수도 있고 뭐 좀 약간 가미가 될 수 있잖아요. 뭐 조미료가 뭐 더 많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근데 뭐
많이 떠나서 건강하다거나 이런 걸 하면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판을 깔아드렸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보시고 수익이 날 수 있는 거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셔서 참여를 한번 해보세요. 많은 도움이 되니까. 뭐 궁금한 것들은 언제든 이 기본 개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궁금하다 이러면은 다시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 또 더 궁금하다 이러면은 9시 이후에 단톡에 참여하셔서 궁금한 것들을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다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제가 다시 올려드리면은 한번 5시 이후에 확인을 해보시고요. 댓글로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그럼 보시면 되고요. 오늘 토요일인데 즐거운 토요일 보내시고 단톡에 참여하시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부탁드릴게요. 저 목표는 활동성 있는 200명 공부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많은 제가 부수적인 것들을 많이 가져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오늘 고생이 많으셨고 5시 이후에 강의 올려놓고 9시에 단톡을 초대해 드릴게요. 네, 그럼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단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즐거운 토요일 오후 보내세요.